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여기저기 송년 모임도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술이 빠질 수 없죠. 우리가 마시는 술의 1년 중 마셔야 할 술의 30%를 12월 한 달에 다 마신답니다. 놀랍죠? 정말 예, 놀라운데요. 사실 저도 술을 좋아하기보다는 술자리가 좋고 또 사람들이 좋으니까 자꾸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마시다 보면 과음에 폭음까지 과연 제 간이 무사할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소홀해지기 쉬운 우리의 간 건강을 돌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순천향대학병원 서울병원의 소화기내과 장재영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일 술자리가 연이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술을 많이 마시면 간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간에서 80%가 대사가 되는데요. 술을 과량으로 마시거나 지속적으로 마실 경우에는 그 간에서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간에 이 지방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이라 그러는데요. 술을 금주를 하게 되면 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알코올성 간염이나 더 나아가서는 간경변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술이 또 삶에 빠질 수는 없잖아요. 예. 술이 한두 잔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네. 좋고 그리고 건강 장수에도 좋다. 네. 요즘은 그런 보고도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문제는 너무 자주 많이 마시니까 문제가 되겠죠. 예, 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술의 종류하고 상관없이 간에 그 손상을 주는 것은 그 알코올의 양과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가 낮다고 맥주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 몸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그 시간을 보면요. 보통 그 1kg에 1시간당 0.1g, 그러면 70kg으로 따지면 7g 정도를 1시간에 분해를 할 수가 있고 하루로 따지면 170g이니까 이게 소주 2병 정도 용량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하루 종일 저희가 그 분해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되고요. 1시간에 한 잔 정도 마실 수 있는 속도의 분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건강한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소주를 반병 정도 일주일에 1, 2회 마시는 것이 간에 무리가 없는 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있는 이 만성 간 질환 환자분들은 술로 인해서 간이 빨리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금주를 하시거나 마셔도 소량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네, 건강한 성인은 반병씩 소주 반병씩. 네. 정 박사는 저도 한 반병 정도 반병? 마시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건강한 성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교수님 그 알코올성 간염이나 간경변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술을 끊게 되면은 다시 건강한 간으로 돌아오는 게 가능할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방간 같은 경우는 금주를 하면 정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알코올성 그 간염 같은 경우는요, 술을 지속적으로 마시게 되면 간세포가 커지고 간 조직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급성 알코올성 간염이 발생하는데 심한 경우는 황달이 아주 심하게 올 수가 있고 전신 증상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서 사망률이 30에서 60%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이러한 경우는 그 금주를 하더라도 악화되는 경우가 꽤 발견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만성 그 간질환, 알코올성 간질환이 더 진행하고 계속 술을 드시게 되면 저희가 간경변증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복수나 뭐 그다음에 정맥류 출혈, 혼수 같은 이런 합병증들이 술을 끊어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술을 이 지방간이 있을 경우에 빨리 끊고 드시지 않는 것이 이런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문제는 만병이 다 그렇지만 조기 진단이 중요한데 선생님 간에 좀 이상하다. 그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좀 큐를 좀 주십시오. 예. 저희가 흔히 그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이 대사 능력이나 재생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간염에 걸려서 간세포가 파괴가 되고 대사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증상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는 간 질환의 증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증상으로는 이제 피곤한 것이 원인이 명확하지도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 그다음에 밥맛이 없고 구역이나 구토 같은 소화기 증상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피부에
그 피부가 노랗게 되고 그다음에 눈에 흰자위가 노랗게 되는 황달이라든지 그다음에 손바닥이 빨개지고 그 피부에 붉은 반점들이 생기는 경우는 저희가 간 질환을 의심하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간암 같은 경우는 이 상복부 쪽에 통증이 있거나 그다음에 종괴가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피로감 같은 게 더 심해지고 복부가 팽만되고 체중이 빠지는 경우는 우리가 간암을 나타내는 증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 특히 말씀드렸던 만성 간질환 환자분들은 이 초음파하고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서 간암 같은 게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의 여러 증상들이 아주 비특이적인 그런 증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미리 검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요즘 연간 15,000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간암입니다. 그러니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간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가공, 저장하며 해로운 물질을 해독하는데 스스로 회복 능력을 잃게 되면 간 질환은 급속도로 진행돼 간암으로 발전한다. 대개 간암은 항암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절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색전술 또는 최근 들어서 암 자체를 지지거나 하는 치료법들이 있는데 그런 걸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의 제일 중요한 관점은 절제하고 남은 간의 기능이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느냐와 환자의 전신 상태가 전신 마취와 수술 후 회복에 견딜 수 있을 정도가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간암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 이식술이다. 간 이식은 간암 조직뿐만 아니라 병든 나머지 부위도 함께 제거해 새로운 간을 이식하기 때문에 재발률이 낮고 생존율이 높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간 이식을 보면 그 우리 병원 통계도 그렇고 1년 생존율이 거의 한 95%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병원뿐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간 이식의 대부분 병원들이 센터가 결과가 좋고요. 또 우리나라 결과가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공여자가 필요한데 간 이식의 경우 공여자가 많지 않아 가족이 제공하는 생체 간 이식을 하거나 뇌사자의 간을 이식할 때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한다. 간암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 간 이식은 그 공여되는 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있어서 시행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간절제는 환자가 갖고 있는 그 나머지 부분의 간의 기능이 정상적이라면은 간절제 후에 그 치료 성적도 매우 우수하다고 보기 때문에 간절제로도 간 이식 못지않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은 다른 장기와 달리 재생력이 뛰어나 정상 간의 70~80%까지 절제해도 간 기능을 유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간암 환자의 대부분은 간 경변증을 동반하고 있어 누구나 간 절제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치료 방법을 적용해 간암의 진행을 늦추고 환자의 생존율을 높여주는데 이때 간암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즉 간동맥을 차단해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경동맥 화학색전술이 시행되기도 한다. 일단은 모든 간암 환자가 다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든지요. 아니면 뭐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분이든지 그리고 이제 적응증이 되는 간암 환자 그룹이 제일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다 보면 효과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간세포암 그러면 혈관이 굉장히 풍부해가지고 저희가 치료하면 잘 듣는데 아주 극히 일부는 그 혈관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이제 저희가 하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이제 고주파로 태운다든지 그래서만 이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고주파 열 치료술로 간암을 치료하는데 이는 간암 조직의 바늘을 찌르고 고주파 열을 발생시켜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으로 간 절제술에 근접하는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다. 대개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5년 생존율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로 보면은 고주파 치료술이나 이 수술한 결과나 비슷하다고 보고요. 개수가 적거나 사이즈가 작은 거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65%까지도 나오고요. 조금 개수가 늘어나면 40% 내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고주파 치료술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바늘로 찔러서 시술을 하는데 그 환자의 상태라든지 병변의 그 성분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정도로 좀 작게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술보다는 재발률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 홀로 고통받고 있는 간암이 진행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양한 치료법으로 적극 치료하자. 네, 치료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간암의 생존율이 높아지는 반면에 또 혹시 재발률이 좀 많아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간암 치료가 발달하면서 그 근치적 치료라고 하는 수술이나 간이식 그리고 고주파열 치료 같은 경우에 5년 생존율이 40에서 70%로 예전보다 굉장히 좋아진 반면에 재발률은 그 수술이나 고주파열 치료한 경우에 5년 재발률이 7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재발률이 높은 암으로 생각이 되고요.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간암 환자분들이 간경변증이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으시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평생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적기에 좋은 치료를 받으면은 정말 좋아지기도 하는데 되게 사람들이 민간요법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도 많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민간요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민간요법은 아직까지 간암 치료에 대한 효과를 인정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요법을 받느라고 적절한 시기를 그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암이 의심되거나 간암을 진단받으신 환자분들은 전문의를 만나셔서 적절한 그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간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술이나 뭐 간염, 알코올 이런 것들이 다 간에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비만도 역시 간에 영향을 준다고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뭐 비만이 다 안 좋은 거는 다 아시는 얘기고요. 비만과 관련된 간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비알코올성 지방간 내지는 지방간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비만이나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과 그 연관이 있고 체중이 그 증가할수록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유병률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 간 경병증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료로는 그 운동이나 체중 관리, 그다음에 식사 조절을 통한 생활 그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역시 간 질환도 상당한 부분 생활 습관하고 관계가 있다. 그렇죠. 예. 선생님, 이 간에 관한 이런 생활 습관은 꼭 좀 명심을 해줘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 술에 대한 얘기지만 그 간 건강을 위해서는 술을 과음을 하시거나 습관적으로 드시는 것을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건전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 휴식, 그다음에 과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효가 좋다고 그래서 무조건 약을 남용하는 것은 간에 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형 간염 예방 접종 등과 같은 이런 그 예방 방법을 통해서 바이러스성 간염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연말에는 정말 간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아주 올바른 그런 건강한 술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신 순천향대학병원 장재영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생활 습관이 병을 부르다. 그리고 병을 보면 우리의 생활 습관을 알 수 있다. 알아야 산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이게 술을 안 마실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좀 건강하게 절주하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다. 그런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면 건강이 보인다. 바른 건강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신개념 생활 습관 개선 프로젝트 알아야 산다. 연말연시 빼곡히 잡혀있는 술자리 모임. 여러분도 이 피할 수 없는 약속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채널 고정. 지금부터 저희 알 선생과 함께 건강을 지키는 바른 음주법 함께 알아볼까요? 자, 큐! 자, 어디 보자.
아 맞다 맞아. 오늘 또 회식 있었지. 또 진탕 마시겠구만. 대체 며칠째 술독에 빠져 사는 거야. 오우 울렁거린다. 에라 모르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건 나 혼자 죽을 순 없지. 같이 죽자고. 자, 들어! 자, 오늘 송년 멤버다 알지? 아, 오늘 전원 참가야. 응? 빠질 생각 하지 마. 특히 너. 너 지난번에도 빠졌지? 오늘 너네만 집중해서 본다, 응? 지켜보겠어. 오늘 죽을 때까지 마시는 거야. 죽을 때까지 마시는 거야. 그래, 죽을 때까지, 그래. 뭔 소리야? No. 이러면 안 돼. 음주량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요하는 것은 금물. 또한 음주 전 귀가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겠죠? 음주 전 자신에게 맞는 귀가법을 정하고 간단한 연락처는 꼭 메모해두자. 안전한 귀가를 위해 최소한의 현금을 남겨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주모. 자, 오늘 회식은 10시까지야. 10시까지 무조건 집에 가는 거야. 콜? 음주 전 귀가 시간을 미리 정하고 택시나 대리운전을 먼저 예약해두는 것도 술자리를 짧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자. 송년회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수당아, 나 배고픈데 밥부터 좀 먹자. 밥이라니? 아니, 자고로 술은 공복에 마셔줘야 제맛인 거야. 아니, 밥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는다고. 자, 첫 잔은 무조건 원샷 두부레끼. 자자 회식의 시작은 러브샷부터지. 한 번에 쭉. 역시 술은 한 잔으로 돌려가면서 마셔야 정이 쌓이는 법. 그리고 음주의 하이라이트 안주까지. 눈앞이 뱅글뱅글 도는구나. 오늘 너무 달렸다. 역시 술을 먹을 땐 스피드가 짱이야. 스피드로 쫙 한 번에 먹어야지. 한 번에 뿅. 한 번에 뿅. 무슨 소리야? 오 마이 갓. 무식하게. 여러분, 이건 정말 안 돼. 이렇게 공복에 술을 마시는 건 no. 신선한 과일, 야채 안주. 오케이? 그리고 폭탄주는 이렇게 술을 섞어 마시게 되면 더 쉽게 취함으로 절대 금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샷은 호금의 지름길. 술을 마실 때는 천천히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가지도록. 자, 그럼 정답 화면 함께 볼까요? 자, 큐! 술 마시기 전이나 도중에는 음식물을 함께 섭취해 알코올 흡수 속도를 최대한 늦추도록 한다. 술을 마시는 동안 지속적으로 물을 섭취하면 몸속의 알코올을 희석시키고 탈수 현상을 막아준다. 뿐만 아니라 술의 양도 줄일 수 있으니 꼭 명심하자. 으이그 어제 그렇게 달리더니 이제 일어나냐? 그러게 적당히 마시라니까. 에휴, 어제 일 기억나? 어제 어떻게 집에 온 거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필름 또 끊겼어. 뭐야. 어라? 대낮부터 또 누구? 설마 또 술 약속? 만두가. 어제 회식이라 가지고. 속쓰려 죽겠다. 머리도 아프. 뭐? 해장술? 나주당 제발 정신 좀 차려. 술 취한 해장술이지? 그럼 오늘 한잔 할까? 뭐야, 뭔 소리야?
마신 술로 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 중독 현상까지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따라하면 안 돼. 내놔. 자, 그럼 올바른 자료와만 함께 보실까요? 자, 간은 잠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술을 분해한다. 음주 후 최소 3일은 절주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자. 당분과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알코올 분해가 빨라져 숙취 해소에 좋으며 만약 숙취가 심하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상담을 받도록 하자. 여러분 이제 잘 아셨죠? 올 연말연시에는 바른 음주 문화로 우리 건강, 우리 스스로 지켜가자고요. 네, 건강을 생각하는 올바른 음주 문화. 저희가 이번엔 좀 시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배운 대로 절주 운동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네. 절주가 건강한 음주법인데 네. 문제는 좀 천천히 마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빈속에보다는 과일이나 약채를 먹고 마시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니 하더라도 이 주량을 정말 넘기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미리 시간을 정해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절주법의 하나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가 시간을 정해놓는다. 그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한두 잔 술에 간이 멍든다고 하잖아요. 이번 연말 모임만큼은 술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요. 술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